네, 영민한 투자 스탁복스 오늘도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 내내 그 트럼프 트레이드 이야기 때문에 네. 정말 증시가 굉장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선 또 반도체주가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트럼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제 트럼프의 입.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워낙 좀 세요. 돼서 특별히 많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는 전부 다 이제 묻혀버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만 계속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 총격 사건 이후로 이제 공화당의 이제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부통령 지명 이슈를 완벽하게 지금 공화당이 좀 선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에 좀 좋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안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 훨씬 좀 많다 보니까 네.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가 좀 휘청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발언들을 보면 일단 가상화폐를 지지한다. 네. 다음 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포럼 같은 데 이제 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 얻어맞은데 결정타를 이제 날린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이제 대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자기는 대만을 좋아하고 대만 국민들을 사랑한다. 일단 이제 밑밥을 좀 깔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데 이제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돈은 버는 건 이제 100% 다 가져가면서 돈은 안 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제 하나의 중국 이슈 때문에 대만과 이제 중국 양안 문제가 이제 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를 더 내놔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만 역시 대만은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들고 갈 거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왜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음 화살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 대한민국도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데 한 9조 원 정도 지금 보조금 받는 걸로 되어 있고 하이닉스도 4조 원 이상 지금 보조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견제 때문에 뭔가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크게 좀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이 이제 기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진단을 좀 해드릴 거니까 잠시 네. 후에 종목 리뷰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방금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에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성향을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레거시, 전통적인 산업을 상당히 좀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동차도 내연기관차. 오늘 이제 부통령 지명자는 내연기관차 구매하면 7,500억 달러 보조금 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이제 다시 좀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혜업종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 가상화폐 그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제 지지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이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확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겪어봤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 우방 이런 거 필요 없고 미국이 최우선이다.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 미국의 돈을 갖다 주는 게 이제 착한 거다. 이런 네. 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상화폐 쪽은 또 어떤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이게 위험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 가상화폐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 중산층의 표심을 위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제 전폭적인 이제 지원을 하겠다. 제도적으로도 이제 가상화폐 지원 활성화할 수 있게 마련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당장 이제 정책적으로 구체화된다라거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대선 레이스에 앞서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선점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자극적인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조금은 불확실성을 이제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트럼프하고 연결되는 걸 수 있는데 원전하고 화장품. 우리 이제 체코 수주가 이제 발표가 원래 오늘 밤이었는데 맞아요. 한 2주 정도 좀 연기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또 이제 코리아 팀 코리아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체코를 방문한다 이러니까 만약에 판이 엎어졌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정을 해보면 네네.
근데 이제 방문을 한다라고 하니까 2주 앞두고 뭔가 이제 방문을 한다는 건 좀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쪽에 약간은 이제 무게 좀 실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잘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네. 사실상 이제 뭔가 좀 긍정적인 기류가 좀 감지되는 게 아닌가 시세만 보면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화장품 지금 원전과 화장품을 제가 엔드로 묶어놓은 이유는 둘 다 트럼프 피해 업종이었어요. 신재생, 원전 이런 종목들이 어제만 하더라도 급락이 나왔었고 화장품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가 2분기 때 성장세가 약간 좀 둔화됐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거 다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식료품 이런 기업들이 다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어제 오늘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슈도 조금씩은 완화될 수도 있다. 특히 피해 업종 중심으로 오늘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하면 뭐 이번 주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대선 레이스가 한 4,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종적으로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이미 미리 우리 시장은 예방 주사를 좀 맞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다 쏟아내고 네.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옥석 가리기 좀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떤 쪽이 이제 피해 업종이고 수혜 업종이고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좀 잡히고 있고 그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주가가 가격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한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변수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도 변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먼저 매를 맞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면역이 생긴다면 또 시장은 다시 안정기를 찾아가겠죠. 네. 원전과 화장품 이야기 잠시 후 생쇼 투자해놓은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전략으로 오후장을 바라보느냐이잖아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 것 같은데 역시 맞아요. 오후장 한 줄 레시피도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 중에 가장 좀 민감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마라? 맞아요. 왜 그런 이런 얘기를 거예요?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업적이 물가를 잡았다. 네.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물가를 이제 잡았다라는 걸 이제 또 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지 말라. 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발언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판을 보면 여당, 야당 막 서로 계속 견제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온갖 뭐 근거 없는 얘기들과 네. 뭐 이게 사실 뭐 책임을 질 수 없는 발언들이 이제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파월 의장 임기는 2028년까지 또 보장해 주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속내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표심을 위해서 또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을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자극적인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꼭 하나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또 이번 주에 많이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네. 골자는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좀 되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관세라는 건 이제 상품 가격에 이제 관세를 어쨌든 보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린 게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의 고용과 노동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물론 예상치보다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비교하면은 미국의 소비가 확실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관세를 매긴다라고 해서 트럼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기 하방 압력, 미국 경제 70%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 공식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들도 조금씩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힘들지만 요 힘든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극복할 수 있게 냉정하게 시장 대응을 좀 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놓으신다면 충분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여러분들도 대응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버는 구간으로 포트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 두 가지 소개하기 전에 네. 저희가 전일 또 반도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리뷰해볼까요? 어제 이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HBM 종목들이 살아나니까 제가 이제 다시 HBM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과 몇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어요. 이제 빠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악재가 되는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 대만을 향한 이제 강경 발언 뭐 전통적인 동맹이고 우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분명히 또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애들이 중국 비중이 좀 높은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PSK라든지 테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건 제가 시장이 좀 가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게 중국 쪽에 우리나라가 이제 장비를 수출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첨단 산업 규제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장비 기업들이 중국 쪽에 수출하는 걸 갖고 미국이 이제 막을 만한 논거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좀 과도하게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이유가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까지 ASML, TSMC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지난 분기 때를 여러분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ASML과 TSMC가 향후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조금 낮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 조정이 상당 기간 좀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덩달아서 이제 트럼프 악재까지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ASML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건 1분기 매출이 2분기로 이연된 거거든요. 그래서 QOQ를 따져보면 요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TSMC는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이 별로 없는 게 이미 6월 달 매출 가이던스 발표를 했을 때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블랙엘 출시 때문에 생산량이 25% 증산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 가이던스가 오히려 1분기 때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이제 좀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빠지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좀 과도하다라는 거거든요. 후공정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DI, 테크윙이 오늘 장중에 막 12%가 넘게 이제 급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DI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DI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요. 거의 뭐 삼성전자 쪽 매출 비중이 가장 좀 크다. 그리고 DI는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감산을 끝내고 사실상 이제 낸드 생산량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DI는 후공정 쪽 이슈 충분히 이제 좀 받을 수 있다. 오늘 낙폭을 이용해서 오히려 어제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 뭐 어제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이 또 매수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DI 계속 홀딩하겠고요. 또 그와 함께 그럼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은 팔까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 LIG 넥슨 저희 25% 수익 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LIG 넥스원은 지금 방산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 업종으로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뭐 수혜 업종 떠나서 LIG 넥스원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LIG 넥스원을 소개해드렸던 때가 LIG 넥스원이 급락하던 때였어요. 요때 장중에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중에 12% 급락을 했었죠.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LIG 넥스원 같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LIG 넥스원이 지금 8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총 비중을 감안했을 때 5조 6천억 정도를 넘어서야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만 딱 놓고 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한 5에서 10%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을 앞두고 오늘 약간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8월을 앞두고 지금 이 구간에서 한 5에서 10% 이상 가격으로 따지면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 주에 뭐 합병부터 해가지고 MSCI 편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빠지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86,000원이 이제 매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두산 로보틱스도 MSCI 지수 편입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5조 6천 원이 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늘이 딱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넥스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언급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원킬 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제약바이오는 트럼프가 되던 네. 뭐 바이든이 되던 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중소형주 하나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가 2450원에 네.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우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네. 퓨처캠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6월 달에 소개를 해드리고 딱 한 달 만에 퓨처캠이 지금 무려 66%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도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퓨처캠은 장 초반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중소형주의 흐름을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충분히 이제 고점을 뚫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핵심은 딱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 파이프라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두 건의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1조 원대 이상의 기술 이전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만 하더라도 7천억이 지금 넘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총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겨우 이제 4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재평가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 기술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 사파 플랫폼을 활용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는 기술 이전을 두 건이나 하면서 1조 원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입증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비만 치료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파 플랫폼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충분히 응용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한 단계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쪽 이슈가 같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훨씬 더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까지 이제 염두를 좀 해두고 2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했고요. 가격 전략이 조금 잘못됐는데 제가 수정을 할게요.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이 바이오안에서의 중소형 업체로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킬은요. 두 번째는 48,100원 현재가로 KC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 LIG 넥스원 급락했을 때 차트하고도 비교를 해드렸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듣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업황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도 없구나. 결국 이거는 오늘 심리적인 이제 툼의 감해도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야 하는 것 같긴 한데 뭘 사야 될지가 이제 맞아요. 고민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대체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던 종목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이 오늘 중국 대륙 이슈 때문에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 매출이 크다라고 해서 당장 뭔가 규제를 받는다거나 수출을 못한다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심리적인 이제 감해도 구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이제 산다. 그리고 KC텍을 제가 여러분들께 5월 달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거의 60%가 넘는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주가 흐름이 신고가를 이제 뽑아 올리다가 한 3, 4거래일 동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눌림목을 아주 이쁘게 좀 잘 만들었어요. KC텍은 바로 이제 CMP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CMP 장비가 중요한 게 내년도가 되면 이제 HBM4 양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HBM4는 이제 HBM3는 12단까지 이제 적층을 하고 HBM4는 이제 16단까지 이제 쌓아 올려야 돼요. 근데 16단까지 쌓아 올리려면 아무래도 칩의 두께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칩의 두께 이제 뒤에 백그라인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갉아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CMP 공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HBM 쪽에 투자가 늘어나면은 CMP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국 기업이 아니라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쪽으로 매출 캐파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 HBM의 이제 세대 교체 과정에서 낙수 효과가 가장 좀 크게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KC텍이라든지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오히려 차익 매물을 이제 조금 받아내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나면 반등이 좀 들어올 때도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될 수 있다. 제가 어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네. 사실 전공정에 대한 건 별로 이슈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D램 랜드 쪽이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 이유 자체가 메모리 3사가 하반기 때부터는 완전히 지금 HBM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이 묻어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추세적인 상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뭐 KC텍이라든지 PSK 홀딩스, 세정 장비나 뭐 리플로우 장비, 그다음에 디스컴, 뭐 검사 장비 이런 장비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손절가는 43,0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5,000원, 43,000원 목표가 순저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오늘 뭘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그 외에 네. 김영민 매니저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벤골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영 매니저 검색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도체 산업도 이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피해 업종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업황에 대한 이슈와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증 고민 해결 여기서 해보세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